자, 2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접지 사고 발생 시 지락 사고라고 합니다. 다른 선로의 전압은, 그러니까 그 지락이 된 상을 지락상이라고 그러고 다른 상을 건전상이라고 해요. 건전상. 그 선로의 전압은 상전압 이상으로 되지 않으면 이상 전압의 위험도 없고 선로나 변압기의 절연 레벨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접지 방식은 답이 다의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먼저 접지 방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직접 접지와 비접지, 저항 접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자, 먼저 접지 방식에서 소재로 직접 접지 방식. 자, 직접 접지는 3상 4선식을 얘기하죠. 2차가 Y로 되어야 합니다. Y로. 1차가 뭐 델타도 Y도 상관없이. 그리고 중성점을 이렇게 접지를 한 거죠. 자, 아시다시피 변압기이고 전압이 확립되면 전선과 대지 사이에는 콘덴서가 있는 것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기본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C가 콘덴서가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접지사고, 지락사고라고 하는 말은 한 선이 땅에 대 있다 이 말이죠. 땅에 닿았다. 그러면 이때 IG1, 일선 지락 전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얘는 지락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두 분은 건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RST 혹은 ABC로 구별합니다. RST더라. 자, 지금 T상이 땅과 붙었죠. 지락이 되었다. 그럼 이때 지락 전류는 여기에 조금 들어가지만 조금만 충전되면 다 차버립니다. 얘는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미터 다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 대부분의 전류는 이렇게 접지선을 타고 들어갑니다. 직접 접지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접지의 저항이 거의 제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류가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지락 전류는 무지장 큽니다. 왜? 저항이 작기 때문에. 지락 전류는 아주 큽니다. 대신에 이 건전상들의 전압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거를 벡타도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자, 각상 RST의 위상차는 120도입니다. 그죠? 여기서 120도, 120도, 120도. RST라고 할 때. 지금 T상이 땅에 들어붙었죠. 자, 그러면 접지된 상의 전압은 제로입니다. 여기 제로. 그러면 VT는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이 VR, VS 전압은 올라가지 않더라. 왜? 일부러 여기에 가운데 접지를 했죠. 0V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0V로 미리 접지를 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더라도 이 점이 1로 옮기지 않습니다. 중성점 이동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전상 전이 지락 안 난 상의 전압은 원래 자기의 전압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직접 접지더라.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비접지. 접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델타 결성입니다. 델타. 델타로 이렇게 되겠네. 자, 이때도 전압이 확립이 되면 콘덴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압기 2차에 전압이 확립되면 콘덴서가 있더라. 이때 RST라고 하면 여기에 지락이 되었다. IG1이 되었다. 자, 그럼 얘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부 다 이렇게 다 가겠죠. 근데 얘 조금만 차면 충전 다 되어져서 이 전류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비접지 때는 지락 전류가 매우 작더라 이런 말 합니다. 자, 벡타도 그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VT는 0V입니다. 당연히 땅과 붙었기 때문에 땅은 0V죠. 이 두 분의 전압은 원래 전압의 루트 3배만큼 올라갑니다. 자, 그것을 벡타도로 그리면 자, 델타든 Y든 VR, VS, VT는 각각 120도 위상차를 가집니다.
자, 지금 칠학이 안 났다라고 하면 각상의 벡터 합으로 이 점이 0점이에요. 0점. 그런데 지금처럼 T상이 땅에 붙었죠. 그럼 땅은 0V, T상도 0V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로점이 여기 있었지만 제로점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것을 중성점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전압에서 이 전압, 이 전압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성간전압입니다. 그래서 루트 3배의 VR로 되더라. 건전한 상이 VR에서 루트 3배 T더라 이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Y 결선돼서 이 전압이 루트 3의 VS가 되더라. 그래서 델타 결선은 칠학 전류는 작지만 건전상 칠학이 되면 건전상 전위가 루트 3배 T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접지 저항값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 접지 저항값이 크면 비접지가 되겠죠. 얘가 크면 델타가 되기 때문에 IG와는 매우 작지만 건전상 전위 상승은 루트 3배로 커지더라 이러죠. 그래서 얘는 일선 칠학이 되면 건전상 전위가 커지기 때문에 이 각상의 변압기 각상의 절연을 세게 해야 돼요. 세게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접지장이 작으면 Y 결선되고 중성점 접지가 있죠. 이때는 뭐라고 해서 반대로 칠학 전류는 매우 큽니다. 반대로 건전상 전위 상승은 낮거나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얘는 중성점이기 때문에 0점이 있죠. 그래서 중성점을 위해서 전압은 위쪽으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절연을 약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 다음 강하게 하고 이렇게 얘는 전절연을 합니다. 델타가 이렇게 있으면 각 코일에 각상의 절연을 똑같이 다 잘해야 됩니다. 세게. 근데 얘는 약하게 할 수 있죠. 얘를 저감절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절연을 계단적으로 한다. 단절연, 저감절연. 얘는 전절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델타는 절연을 세게 해야 되겠더라. 자,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접지 사고 시에 다른 선로의 전압은 상전압 이상으로 되지 않더라. 건전상 전압은 안 올라간다. Y죠. Y. 그래서 답은 다에 직접 접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쉬운 내용은 아니고 한번 전체적으로 개념을 이해하시고 요 부분 그죠? 접지 저항값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어떠한 칠학 전류와 건전상 전위 상승은 어떻게 대응했더라 하는 특성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죠? 자, 22번 넘어갑니다. 유도 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답이 라의 슬립 측정이요. 슬립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기본서에 또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도 전동기 시험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 무부하 시험이라는 걸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전동기는 모터죠. 모터는 기계를 연결하는 겁니다. 모터를 돌리고 여기다 축을 연결해서 기계를 연결하는 거죠. 무부하라고 하는 말은 전동기 혼자 들고 이 기계를 연결하지 않은 것. 그죠? 무부하 시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속 시험이라는 게 있다. 구속. 잡았다. 그 말은 기계를 연결했는데 이 기계를 돌아가지 못하도록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기계를 떼더라도 전동기가 회전하지 않도록 잡은 것을 구속시험이라고 합니다. 그죠? 세 번째로 저항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원선도를 작성합니다. 이 시험은 변압기 회로 작성 시험과 똑같습니다. 변압기 회로
작성 시험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그 변압기 회로와 유도 전동기 회로를 그리겠지만 변압기와 유도 전동기는 똑같습니다. 회로가 전부 다 2차 유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원선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전동기, 무슨 전동기? 유도 전동기 특성을 나타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험은 요 세 가지 시험을 한다. 그죠? 그래서 22번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라의 슬립 측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슬립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중요한 거죠. 동기 속도 뭐 이런 거에서. 자, 넘어가서 23번. 기중기, 다른 말로 권상기라고도 합니다. 1000톤의 하중을 2m/min의 속도로 권상 들어올릴 때 전동기의 용량은 얼마인가? 단 기계 효율은 70%이더라. 그래서 동력 계산 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종 동력의 계산식 한 4가지 정도 할까요? 한 4가지 정도 합시다. 그러면 땐실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첫 번째로 권상기. 자, 동력 P는 이런 식입니다. 6.12이타일 kWv 킬로와트이더라. 이때 이타라고 있으면 이타. 얘는 효율을 얘기합니다. K는 권상기의 여유계수, 여유를 더 준다 이 말이죠. 얘는 1 이상입니다. 1 이상. 그리고 W는 권상 하중을 얘기합니다. 이때 단위까지 다 같이 외워야 됩니다. 이때 권상 하중은 톤이 됩니다. 단위가 바뀌면 여기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위를 같이 외워야 되겠다. 그리고 V는 속도거든요. 권상 속도. 얘는 메타 퍼 분당 미니트 민 이렇게 되겠네. 자, 이 킬로와트인데 만약에 마력으로 물어보면 이 식에다가 상기 이 식에다가 곱하기 1분의 0.746을 하면 홀스파워 마력으로 바뀝니다. 자, 얘하고 유사한 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P는 6.12타일 kWv입니다. 킬로와트이고 위의 식과 똑같죠? 근데 이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동력원의 크기는 엘리베이터가 들었다 놨다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지만 부르는 이때 K는 여유 개수가 아니라 평형률이라고 합니다. 1 이하가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한쪽에는 웨이트, 중량을 매죠. 그래서 카에 있는 사람의 중량과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하기 때문에 평형률이라는 말을 씁니다. W는 승강, 하중, 이분의 단위도 톤입니다. V는 승강, 속도겠네 뭐. 승강, 속도. 메타 퍼 민. 그죠? 같죠? 그죠? 그래서 권상기 하면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 자, 세 번째로 양수용 펌프. 물 퍼올리는 거. 이 펌프의 P는 6.12이타에 K, H, Q 킬로와트 이렇게 됩니다. 자, 이타는 효율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효율이고 K가 뭐냐고 하면 K가 여유계수, 여기서는 손실계수라고 합니다. 이분의 크기는 1 이상이더라. 하여튼 주는 대로 넣으면 되겠죠. H는 자, 얘는 물을 퍼올리는 거죠. 펌프서. 물론 여기 모터 얘기를 했겠지만 지하 수조에서 배관해서 고가 수조에 퍼올리는 거죠. 지하 수조. 이 높이를
양정 H라고 한다. 양정 H. 그죠? 그래서 H는 양정이라고 얘기해요. 홀린 높이. 얘 메타. 그럼 얘는 양정은 반드시 이 전체의 높이 더하기 이 배관 내에 마찰이 있거든요. 그 마찰 손실을 합한 게 되겠더라. Q는 양입니다. 메타 삼성 퍼 1메타다. 이렇게 됩니다. 1메타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송풍기. 양수용 펌프는 물 이송하지만 송풍기는 바람을 이송하는 거죠. 그죠? 이때 P는 6120이 들어갑니다. 이때. 자, 아까 어떠한 단위가 바뀌면 이 개수가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6.1이 아니고 6120이 들어갔다. 거기에 K, H, Q 킬로와트요. 이렇게 되겠네. K는 여유 개수입니다. 손실 개수 뭐 이런 것들이고, H는 뭐가 되냐면 이번에는 풍압이 됩니다. 풍압이. 압력, 바람의 압력. 이때의 풍압의 단위가 미리 H이더라. 그래서 얘가 미리이기 때문에 그죠? 6.1에서 1000 곱한 거 6120이 되겠더라. 그리고 Q는 양이 되더라. 이송하는 거. 메타 삼성 퍼 민 이렇게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풀면, 자, 우리는 권상기 하죠. 기준기. 그죠? 자, 기준기 P는 6.12타에 kWv 킬로와트. 자, 준대로 하면 단서조형의 기계 효율은 0.7이요. 그래서 70%요. 그래서 0.7. K는 안 줬죠? K는 안 줬네. 여유개수를. 없으면 1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권상 하중은 100톤. 속도는 2m/min. 2m/min이더라. 자,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 46.69kW 나옵니다. 그래서 약 47kW라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답이 가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24번 넘어갑니다. 하여튼 이론이 좀 많지만 계속 적고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에 쫙 남아났더라. 24번. 직류 분권 전동기에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직류 분권 전동기 회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네. 자, 직류라는 말은 뭐 직류, DC 집어넣는다는 얘기고, 분권이라는 말은 전기자와 계좌 권선이 서로 병렬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결선이. 그리고 중요한 거, 전동기는 외부 전원에서 모터에 전류를 주는 겁니다. 발전기는 만들어서 외부에 주는 거지만 전동기는 전압을 받습니다. 전류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류 분권은 이런 식으로 되겠다. 회로가. 자, 외부에 전압을 걸죠. V를. 그러면 전류는 들어옵니다. 들어와. 이때 여기에 아마추어, 전기자예요. 전기자. 계좌는 이렇게 돼 있대. 계좌. 자, 그러면 들어와서 전기자 전류 아마추어 IA죠. 계좌 IF 계좌 전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자 저항이 있고 이거는 계좌 저항이요. 이래서 계좌는 그죠?
자속을 만들어서 아마추어한테 주는 거죠. 파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타는 돌기 시작하면 프레이밍의 오른손 법칙, 자개 내에 운동 도체가 되어져서 모타 내에 역기전력이 생깁니다. 그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로도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때 각각의 해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해로 공식을 뽑아보면 전류 I는 IA 더하기 IF죠. 이 점에서 보는 키르호프의 법칙에서 IA 더하기 IF가 되시겠네요. 그리고 간혹 물어봅니다. IF는 이 전류는 여기 V, 그럼 여기 V, 여기 V 병렬이니까 IF는 인력전압 V를 RF 계좌 저항으로 나눈 게 되겠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자, 얘가 원천적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죠. 들어오는 에너지 V는 돌고 나면 역기전력 나온다 했습니다. EB에다가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 곱한 만큼 전압가가 생기죠. 그죠? IA, RA 전압가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 전압강화, 그리고 직류는 브러쉬가 있죠. 브러쉬 전압강화가 합해지는데 얘 두 분은 생략합니다. 생략해. 그래서 역기전력은 V-IA RA 되시겠다는 거. 그리고 구조적으로 나타낸 역기전력식이 있죠. 그죠? 그것을 기계계수 K 붙여서 EB를 달리 쓰면 EB는 K, 파이, N 이렇게 돼버립니다. 60A에 P, 파이, Z 이런 거 있죠? 기본서에서 말씀드린 거. 그래서 여기서 속도를 뽑으면 속도 N은 EB 나누기 K, 파이 이렇게 되겠네. 이 K를 밖에 뺄 수도 있습니다. 위에 올리기도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그대로 했습니다. 그럼 이 식을 달리 쓰면 속도는 EB니까 EB는 금방 밑에 식에서 이 식 V 빼기 IA RA에 K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토크는 K 파이 IA 됩니다. 자, 이 관계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혹은 그림처럼 묻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 자, 풀이를 해봅시다. 다시 읽어보면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냐? 계좌 전류를 약하게 한다는 말, IF를 줄인다는 말이죠. IF를 줄이면 IF 여기서 뭐 만든다고? 파이 만듭니다. 파이가 작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냐? 자, 회전수 N은 이 식에서 파이가 작아지면 파이와 N은 반비례네. 속도는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죠? 그래서 답은 답이 되겠다. 기본적인 이론을 알면 절대 어렵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솔직히. 그죠? 기본이 안 돼서 대부분의 분들이 기능사를 그냥 외우죠. 전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화번호 외우듯이 운전면허 따듯이 하니까 그 상위인 기사 자격증을 강의조차 못 듣습니다. 그래서 기능사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기능사는 전기의 완벽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조금씩 해봅시다. 25번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삼상 유도 전동기는 권선형과 농형이 있죠. 그 중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시 2차 측의 저항을 접속하는 이유는 일단 답이 가입니다. 하는 이유가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 삼상의 유도 전동기. 자, 유도 전동기를 인덕션 모터라고 그럽니다. 유도, 인덕션. 그래서 IM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기동 방식을, 이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을 전체적으로 나열해 봅시다. 첫 번째로 직입 기동이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못하는 380 쓰죠. 380 전압을 처음부터 다 넣는 겁니다. 자, 기본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도 전동기는 기동 시에 기동 전류가 크거든요. 그래서 기동할 때는 전압을 낮춥니다. 전압을 낮추면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얘는 모터 용량이 작아서 그냥 바로 삼상 전원을 380V를 그대로 인가하죠. 자, 이때는 이렇게 하면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의 400에서 600% 정도 되더라. 더 커져도 문제없더라. 전원 변압기에. 그리고 얘는 소용량이 됩니다. 용량이 크면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전압 강화 때문에 다른 부하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 델타 기동. 자, 기동 시 Y 해서 전압을 낮춰서 기동 전류를 낮추고 기동 후에 운전할 때는 델타로 합니다. 얘는 운전할 때, 얘는 기동할 때 이렇게 하더라. 자, 여기서 간혹 시험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기동할 때 Y로 한다고 그랬죠. Y로 하면 기동 전압은 3분의 1로 한다. 전격 전압의 3분의 1로. 기동 전류는 3분의 1, 기동 전압은 죄송합니다. 루트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죄송합니다. 삼상 Y 계선이기 때문에 상전압과 상간전압 루트 3배 차이가 있죠.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는 3분의 1로 줄인 채로 기동할 수가 있겠더라. 그렇게 해서 Y로 해서 운전하더라. 얘는 기동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압을 또 줄이는 방법 중에 기동 보상기라는 게 있습니다.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기사 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불평형 기동, 쿠샤 기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상에 저항을 넣어서 전체 전압을 떨줍니다. 그죠? 불평형 기동. 쿠샤라고 그러는데 쿠샤. 굳이 뭐 기능사에서는 깊이 알 필요는 없더라. 다섯 번째로 리액타를 써서 또 전압 강화시킵니다. 자, 이까지가 농형의 삼상의 유도 전동기 기동입니다. 종류 알아셔야 되고. 자, 여섯 번째로 권선형입니다. 얘는 여섯 번째 얘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 이분은 비례추이라는 걸 한다. 얘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비례추이. 자, 이런 거죠. 나중에 얘기하지만 2차측 저항과 슬립과의 관계. 슬립이 1배이면 2차가 1배이다. 슬립이 2배이면 2차 저항도 2배. 이렇게 되는 관계를 비례추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도 전동기의 속도 토크 곡선을 그리면 얘는 속도, 얘는 토크입니다. 그러면 유도 전동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항을 달리하면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빨리 최대 토크에 다다르네. 여기가 최대 토크. 얘는 늦게 다다르죠. 저항값을 따지면은 이게 R2, 이게 R2다. 그러면 청색의 2분의 R2 값이 더 큽니다. 그 말은 저항을 올리면 2차 측의 저항값을 올리면 빨리 최대 토크에 도달한다. 모터는 기동하기 때문에 전격 토크에 빨리 도달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기동할 때 권선형은 2차 저항을 크게 합니다. 토크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그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 25번 다시 봅니다.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기동 시 2차 측 저항을 접속하는 이유는, 2차 측을 키우는 이유는 최대 토크의 저항 작을 때보다 빨리 도달하더라. 그래서 가처럼 기동 토크를 올리기 위해서, 빨리 전격 토크에 올리기 위해서 쓰죠. 자, 이번에는 26번 보겠습니다.
삼상 전원에서 이상 전원을 얻는 방법은 라의 T 결선이라고 좀 외워봅시다. 얘를 스코트 결선이라고 합니다. 자, 델타, 가의 델타는 삼상이죠. Y도 삼상이고 V는 단상 TR 세대를 가지고 델타 결선 중에 한 대 고장났을 때 2대 가지고 단상 변압기 2대로 삼상 공급하는 겁니다. 얘도. T는 스코트 결선이라고 해서 삼상에서 이상 얻는 겁니다. 그죠? 얘도 결선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취급을 합시다. 그냥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7번. 정속도 전동기로 공작 기계에 사용되는 것. 자, 정속도는 타여자 있고 직류 분권이 있습니다. 근데 직류 분권은 정속도로서 공작 기계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직류 분권이요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직류 전동기 각종 회로도를 한꺼번에 전기를 해봅시다. 3개만 하면 되니까. 3개만. 타여자, 직권, 분권 이거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직류 분권 전동기. 얘는 조금 전에 해봤죠. 한 번 더 합시다. 뭐 동영상이니까. 그죠? 자, 분권은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외부에서 전압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전류 I가 들어오면, 자, 여기가 아마추어 전기자 RA 있고 여기에 IA 들어가겠네. 계자는 이렇게 있다. RF 있고 IF 되시겠네. 파이는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아시죠? 자개 내의 통전도체에 힘이 발생한다. 그게 못하니까. 그죠? 기본서에도 이게 있고 또 나오면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때 돌기 시작하면 역기전력 생긴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여기 관련된 것씩 다시 정리해 봅시다. I 들어왔네. 키르요프 IA 더하기 IF 알아야 될 거. 그 다음에 RF는 V 병렬 V 그죠? V를 IF로 나누라. 죄송합니다. IF를 물어보는데 주로 RF 합시다. 뭐 같은 거니까 V 대해서 IF RF 해도 되고 IF 해도 되고 그죠? 이런 관계. 그 다음에 V는 EB 역기전력 더하기 IARA 전기자 반작용 IARA 전기자 반작용에 전압 강화에 전기자 반작용 전압 강화 그 다음에 브러쉬 전압 강화 들어가는데 얘는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EB는 V-IA RA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EB는 K-파이-N이더라. 이때 속도 제역 중요하거든요. EB 나누기 K-파이. EB는 위에 V 빼기 IA RA의 K-파이 되시다. 자, 이분은 정속도 전동기라고 얘기하고 공작 기계에 주로 많이 사용한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고 하면 I 전류가 들어왔죠. 그죠? I에 있고 여기에 기계를 물을 겁니다. 기계를. 이 기계에 어떠한 영향에 관계없이 RF는 어느 정도 일정합니다. 파일 일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IF 좀 일정하고. 그래서 얘는 속도가 어느 정도 정속도더라. 뭐에 비해서? 직권에 비해서, 비권에 비해서. 자, 두 번째로 직류
직권을 해봅시다. 자, 직류는 D시고, 직권은 전기자와 계자가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보려고. V 있습니다. I 들어가죠. 얘가 RF인데 직권에서는 RF가 헷갈리기 때문에 직렬로 RS라는 겁니다. 얘가 계자죠, 계자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IF겠죠, 계자전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마추어가 있다. RA.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는 IA. 역기전력 EB 생긴다고 그랬죠. 파이는 뭐 그림이 좀 그렇지만 계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파이를 줄 거다. 이때 관련식 뽑아내면 I, IF, IA 다 직렬입니다. I와 IF와 IA는 똑같죠.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하는 거 V. V는 EB 더하기 IA에 IA, IF, I 똑같습니다. 그거에 RS 직렬이죠. 직렬이 두 개 다 전압감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EA에 EB 있는데 얘들은 생략. 그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EB는 K, 파이, N이더라. 속도 N은 EB 나누기 K 파이 될 겁니다. 자, EB는 얘 넘어가면 되죠. EB는 V 빼기 IA RS RA 되시겠네. 이 IA는 I 해도 됩니다. IF 해도 되죠. 왜? 직렬이라서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관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자, 얘는 변속도입니다. 변속도. 자, 여기에 기계 모르겠죠. IA가 바뀌면 직렬인 IF도 바뀝니다. I도 바뀌고. 그죠? 여기 오는 파이가 바뀌어요. IA가 바뀌면 IF가 바뀐다. 여기 파이가 바뀝니다. 이 파이가 막 바뀐다고. 이 부하, 연결된 기계 부하가 힘이 세지고, 그게 센 게 필요하고, 낮은 게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얘는 변속도입니다. 변속도. 됐고. 3번에 여자라고 하는 거는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을 주는 걸 여자라고 해요. 출여자의 자기 자자. 그죠? 그래서 타여자는 따로 놉니다. 별도로.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기에 RF가 있습니다. 아예 별도의 전원, 별도의 전원을 준다. 여기에 아마추어 RA가 있다. 외부 V 있죠? I 들어가서 IA 이래 되고, 얘는 IF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EB가 될 것이고. 그죠? 별도의. 그러면 속도로 따지면 얘가 가장 정속도입니다. 근데 공작 기계는 잘 아시면 얘는 별도의 전원이 돼 돈이 많이 드는 비싼 전동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쓸 분권은 정속도. 얘보다는 속도가 바뀌지만 그래도 기계에 쓰는 데는 별 지장이 없더라. 자, 정리하면 I는 IA하고 같죠. IF는 별도로 줍니다. 별도로. 그 다음에 V는 EB 더하기 IA에 RA. EA, EB는 필요 없더라. 전기자 반작용 전압 강화와 브러쉬 전압 강화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EB는 K파이 N은 EB 나누기 K파이. EB는 V 빼기 IA, RA 되시겠네. 자, 그래서 얘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기계 붙이요. 기계. 뭐, 펌프를 붙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별도로 주기 때문에. 항상 IF를 일정하게 해서
파이를 일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정속도 대신에 좋지만 비싸다. 별도의 전원회로를 가지니까. 자, 27번 문제 봅니다. 정속도 전동기로서 공작기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가의 직류 분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요렇게 정의를 해 봅시다. 28번. 하여튼 계속 필기를 잘 하시고, 필기를 한 걸 바탕으로 우리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죠. 필기를 다 해놓고 필기한 걸 확인해 가면서 동영상을 반복해 들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공식은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하면서 공식은 자연으로 습득될 겁니다. 묻고 답하는 이런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8번 넘어갑니다.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에 기전력에 위상차가 생기면, 자, 일부 개념을 잡고 일부는 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동기 발전기. 자, 우리가 시중에 건축물에 쓰는 발전기의 99.9%는 동기 발전기입니다. 동기라고 하는 말은 회전작의 속도와 회전작 속도가 같거든요. 그래서 주파수나 전압을 일정하게 하기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이거죠.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동기, 발전기, 병렬, 그러니까 2대 이상 같이 운전한다 이 말입니다. 운전한다는 그러한 조건. 자, 무슨 말이냐면 발전기 1이 있고 발전기 2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라서 G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해서 여기에다 부하를 주는 겁니다. 자,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서 외부로 주는 거죠. 그래서 전동기를 받지만 발전기는 나가는 겁니다. I1, I2 해서 부하축으로 전기를 준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솔직히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은 하나입니다. 뭐 순환 전류 흐르지 마라가 조건입니다. 자, 그 말은 여기 발전 전압과 여기 발전 전압의 차이가 있으면 외부로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는 순환 전류가 있습니다. 이 순환 전류 폐로에서 자기끼리 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전류에서 이 발전기와 이 발전기에 열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게 손실이 되고 출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순환 전류 IC라고 하거든요. 얘가 제로가 돼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달리 얘기하면 얘가 제로가 안 되는 조건이 뭐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더라. 첫 번째로 기전력, 각 발전기에서 나오는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게 다르면 안 되겠죠. 얘 100V, 얘 100V 해야 되는데 얘 100V 나오고 얘 90 나왔다. 그럼 10V 차이만큼 순환적으로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크기가 다르면 순환 전류 중에 쓸데없는 무효 순환 전류가 생긴다. 크기가 다르면 무효 순환 전류, 순환 전류를 발생되는데 무효한 순환 전류가 생긴다. 그거는 외워주시는 게 낫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된다. 아까 위상 좀 말씀드리고 앞선 그 문제풀이에서 얘가 다르면 유효 순환 전류가 생긴다. 유효, 이거 필요하네. 얘를 다른 말로 동기화 전류라고 합니다. 얘는 위상이 다름이 있죠. 동기화 전류라는 게 생겨서 위상을 맞춥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얘는 유효하다해서 유효를 붙이는 거죠. 유효. 이 부분은 좀 외워두셔야 되고. 일단 순환 전류가 생긴다. 세 번째로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되더라. 주파수가 다르면 이 유효분 동기화 전류가 교대로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난조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기본서에서 배웠습니다. 동기에서 비동기로 갔다가 다시 동기로 가죠. 이 동기화 전류 때문에. 그때
비동기에서, 아니, 동기에서 비동기에서 다시 동기로 가는 상황에서 과도적인 진동을 난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난조가 됩니다. 난조. 네 번째로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된다. 파형이 다르면 고, 조, 파, 무, 효, 순, 환, 전류가 생기더라. 파형이 왜곡됩니다. 아까 고조파, 직류군, 기본파, 고조파, 외형파, 외유를 할 때, 그죠? 그죠? 이렇게 고조파. 그래서 파형이 찌그러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전력의 상, 회전, 방향이 같아야 되더라. 이게 다르면 상회전 방향, 그 말은 얘는 이 방향으로 돌고 얘는 이 방향으로 돈다. 반대로 돌면 이제 전압차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전압이 얘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때문에 전압차가 제일 크죠. 그러면 순환 전류가 너무 커서 과대, 돌립, 전류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것들을 외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개념 잡고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28번 다시 봅니다.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중에 기전력에 위상차가 생기면, 동기 화력이 생겨 두 기전력의 위상이 동일해지도록, 동상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얘는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